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1단원이 이제 끝났는데요. 2단원은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오늘부터 공부할 단원은 2단원이고요.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등식과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요. 과일 선별기입니다. 과일 선별기. 과일의 그 지름의 크기를 이용해서 굴러가면서 반지름이 점점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넓어지니까 결국은 크기가 큰 것은 뒤로 가면서 이제 쌓이게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연립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이제 뭐 무게가 얼마보다 크냐 작으냐, 여기는 뭐 몇 명이냐,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수확한 과일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화 분류를 합니다. 과일이 공처럼 생겼다면 크기별로 뚫은 원 모양의 용기에 과일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일이 완전한 공 모양인 경우는 없으므로 대부분 무게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때 과일 선별기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참외의 경우는 보통 250g 미만, 250g 이상 300g 미만, 300g 이상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선별기는 용수철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용수철이 받치고 있는 선별 접시에 참외의 무게를 Xg이라고 하면 참외를 선별하는 기준을 X는 250보다 작다, X는 25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다, X는 300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이 부등호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과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1차 부등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학습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나타내보죠. 다음을 부등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해서 나타내보자 그랬어요. A는 5보다 작다. A는 5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A가 5보다 작으니까 A가 있고 5가 있으면 5가 더 크게, A가 작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가 5보다 작다에다가 같다까지 붙여서 작거나 같다. 근데 작거나 같다 붙일 때 여기 등호를 나타내는 기호가 짝대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세계화 세계화, 수학 세계화? 뭐야? 옛날에는 저게 두 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더 단순하게 한 줄로 고쳤습니다. 뭐 세계적인 추세가 저렇게 나타낸다고 하면서 바꿨어요. 교육과정에서. 아마 지지난번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을 것입니다. A는 5보다 크다 그러면 A가 5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터지게 되면 되겠죠. 터진 쪽에.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아마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말과 같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5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를 의미합니다. 크다의 반대라는 건데 우리는 크다의 반대는 작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히 크다, 작다 뿐만 아니라 같다도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그래서 크지 않다는 것은 작거나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크거나 같다도 뭐라고 하면 돼요? 작지 않다. 작지 않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준비 학습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준비 학습은 뭐냐 하면 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1차 방정식. 자, 그래서 x가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모아야 되는데 요 x를 이쪽으로 이양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죠? 자, 원래 있던 2x에다가 요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x. 그리고 3은 갈 거기 때문에 안 적었습니다. 자, 원래 있던 1에다가 이 마이너스 3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4가 되고 이쪽은 x가 되네요. 아, 그러면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x는 4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가, 여기에 개수가 보면 소수잖아요. 소수, 그죠? 자, 상수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첫 번째 뭘 하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죠? 양변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뜻이죠. 10 곱하기 여기 0.2x 플러스 0.4 그리고 이쪽은 10 곱하기 1.6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괄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변에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전체에다 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배 법칙 이렇게 계산해 주면요. 2x 플러스 4는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4가 요리 가야 되니까 2x는 요 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씁니다. 여기 이거 넘어간다 한 줄 더 안 쓰고 마이너스 4가 되면 뭐가 될까요?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양변을 2로 나누면 12도 2로 나눠서 6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문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도 풀게 됩니다. 근데 연립 방정식은 좀 뒤에 있네요. 그죠? 부등식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 자, 이게 첫 번째 소단원이죠. 그죠? 중단원이다, 중단원.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부등식의 해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부등식이 갖는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성질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뭘 했습니까?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그죠? 그 방정식을 풀 때 어떤 성질을 이용했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어요.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을 배운 다음 부등식을 풀 때 이 부등식이 갖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일곱통일 때는 괜찮았는데 500kg이 넘었나봐.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엘리베이터에 사람 많이 타면 삑삑삑거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생각 열기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각각 차간 최소 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교통 표지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빨간 부분은 금지예요. 금지 표시. 금지. 자, 그래서 뒤에 있는 100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있잖아요. 100km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속도를 제한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50m 더 가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50m보다 더 크거나 같게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동차의 속도도 100km보다 더 작거나 같게 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부등식으로 굳이 나타내 보자면 거리는 50보다 크거나 같게 해라. 또 속도는 시속 100km보다 더 작거나 같게 해라. 이런 표지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생각 열기에서 도로교통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을 각각 식으로 나타나면 x는 50보다 크거나 같다. x는 5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등호,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을 대소관계를 나타낸 것을 부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가 있으면서 숫자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다 부등식이에요.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야.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야. 알겠죠?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다. 그럼 여기 이것들이 다 부등식인 이유는 여기는 얘 때문에 부등호가 있으니까 자, 이때 얘는 그냥 숫자를 표현해 놓은 거고 항상 옳은 거죠. 그죠? 자, 얘는 1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뒤에 다네요. 1차 부등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작다 0보다. 그러면 얘는 이 식이 몇 차예요? 2차죠? 2차. 이럴 때는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2차 부등식은 고등학생이 돼야지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이 돼야지 배웁니다. 자, 우리는
1차 부등식만 배우니까 여기 얘도 1차 부등식만 해놨어요. 다음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다음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부등식으로. 자, A에서 5를 뺀 값은 뭐는 A에서 5를 뺀 값은 얘는 A의 2배보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굳이 요렇게 쓸 수 있겠네. A-5는 크다 2A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한 권에 8,000원인 책 B권. 그러면 B권의 값은 얼마냐 하면 8,000B예요. 그죠? 그리고 배송비를 합한 금액. 배송비 2,500원을 합한 금액이 2만원보다 작다. 2만원보다 이 합친 금액이 2만원보다 작으니까 2만원이 더 크다는 얘기네. 그죠? 2만원보다 적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해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가. 자, 여기 x의 값이 1, 2, 3, 4 중에 하나일 때 하나라고 할 수는 없다. 여러 개일 수도 있겠다.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방정식의 해도 똑같아. 방정식에 해가 주어지면 대입해라 그랬죠. 그죠? 그 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참이 돼야 돼요. 참. 그런데 1이 이것의 해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1을 대입해보면 2 곱하기 1 빼기 1은 1이에요. 1. 1하고 4하고 비교해보면 4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가 크다니까 얘는 참이죠. 그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x가 2일 때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2 빼기 1.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이네요. 3이 4보다 작죠. 그죠? 4가 더 크니까 얘도 참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빼기 1. 그러면 6 빼기 1이니까 얘는 5예요. 5하고 4하고 보면 5가 더 크죠. 그죠? 그럼 이 부등호 방향하고는 맞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여기 4가 들어가면 4 빼기 1. 그럼 요거는 얼마냐면 8에다 1이니까 7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얘도 거짓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밑에 문제는 이 부등식의 해 중에서 이 x의 값 중에서 해를 골라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이나 2일 때는 그것이 둘 다 참인데 3이나 4일 때는 거짓이기 때문에 요 x의 값들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1과 2다. 이렇게 두 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와 같이 미지수 x를 포함한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그 부등식의 방정식의 해,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x의 값이 1, 2, 3, 4일 때 이 부등식의 해는 좀 전에 했듯이 1과 2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x의 값이 이것일 때 여기 이 말이 있어요. x의 값 요것 중에서 참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여기 1과 2다. 3과 4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어요. 자, x의 값이 -1, 0, 1, 2 이렇게 4개를 가질 수 있네요. 이 중에서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x-1이라는 값과 x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쪽이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크거나 같다. 그렇기 때문에 커도 되고 같아도 참인 거예요. 알겠죠?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x에다가 지금 -1부터 여기 -1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1,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 자, 여기 x 여기다가도 -1을 집어넣어야죠. 누가 큰가요? 이쪽이 크네요. 그죠? 이쪽이 크네요. 자,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 그죠? 자, x에다가 이번에는 0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2 곱하기 0 마이너스 1. 요건 마이너스 1이네요. 이쪽은 0이니까 그래도 이쪽이 지금 크네요. 그죠?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죠? 자, 여기는 이쪽이 크거나 같을 때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거짓입니다. 자, 이번에는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2 곱하기 1 빼기 1. 요거는 뭐죠? 1이죠, 1. 1은 여기 1하고 비교했을 때 같죠? 같다는 것은 커도 되고 같아도 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에 같다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이 되니까 x는 1은 이 방정식에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요 놈은 3이고요. 여기 1보다 당연히 크죠. 그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중에 크다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으니까 해를 쓰려면 x는 1, x는 2 이렇게 1과 2가 바로 해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에 x의 값이 이것일 때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사실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등식을 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틀림없이 학교에서는 또 물어볼 테니까 x의 값이 1, 2, 3, 4, 5 그죠? 1, 2, 3, 4, 5 부등식을 푸시오. 자,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x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x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럼 둘 다 동시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자, x가 1일 때 좌변은 x 플러스 3에서 얘는 1이 들어가면 4가 되고 6이 되니까 이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아요. 자, 2도 당연히 안 되죠. 그죠? x가 2일 때 5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6이 더 크니까 안 되죠. x가 3일 때는 되나요? 6이니까 6이랑 같아요. 그런데 크다, 왼쪽이 더 크다 라는 표현이라 해야지 같으면은 안 되죠. 얘도 거짓이네요. x가 4일 때는 7이 되고 7은 6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이 딱 맞습니다. 얘는 참이에요. 자, x가 5까지 집어넣어야죠. 5. 그럼 여기 8이 되고 8이 6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방향이 맞으니까 참이죠. 이 부등식을 푸시오. 이 부등식의 해는 자, 4 쉼표 5.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지? 나 이런 것도 또 4와 5가 바로 이 부등식 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6-2x 하고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x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표를 그리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여기는 나중에 봐야 되고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 x가 1일 때 6-2 곱하기 1은 여기 4네요. 자, 여기 1이 되니까 1이 4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이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은 안 된다. x는 2를 집어넣으면 6-2 곱하기 2니까 얘는 2가 되네요. 2가 2랑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요놈을 만족시키네. 여기 되네. 얘는 돼요. 그럼 3 집어넣으면 6-2 곱하기 3은 6이니까 얘 0이 되네요. 0하고 여기 3하고 비교해보면 3이 더 크죠? 크거나 크다를 만족해야 되고 같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얘도 참입니다. 자, 이 뒤에 거는 다 돼요. x가 4일 때, x가 5일 때 다 참이 됩니다. 모두 참이 돼요. 한 번 참이 되면 1차 부등식은 그 뒤에 항상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돼요? 2, 3, 4, 5 이렇게 4개를 적으면 되겠죠. 자, x의 값 중에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냐면 다음 시간에 이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고 나면 굳이 저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일일이 대입해서 그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작부터 했기 때문에 30분이 지금 넘었네요.
다음 시간에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이거 자꾸 하더라고. 이거 뭔가 정리가 덜 돼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편집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아니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